검찰개혁 본격적인 이슈를 다루기 앞서서 뭐 뉴스 차원에서 요거 잠깐 단신으로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부 입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곳에 자문위원장이 있습니다. 박찬훈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의를 표했네요. 예. 근데 사의를 표하면서 언론 공지를 남겼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위원장직에서 어제 사의를 했고요. 언론 공지 내용을 보면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안 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권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보안 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기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 뭐 이슈로 떠오른 건 아닌데 원래 존재했던 예, 뭐 이슈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사퇴한 것도 좀 생뚱맞긴 하고 예.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 언제나 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말하자면 네. 박 교수님에 따르면 네. 이제 감정적 인사로 취급될 수 아니, 있는 매번 그래.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들도 하고 우리 김 변호사님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류의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상 해 항상. 사실 이제 속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감정적 이런 접근이다라고 이제 치부돼 버리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허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인상이 좀 일부 비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화시켜 가지고 딱 규정해 버리면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박 교수님은 어쨌든 자문위원장으로서 중수청법과 공수청법 설계 전반 과정에서의 자문 책임을 뭐 다 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보안 수사권 논의에 앞둔 마당에 이렇게 좀 사퇴를 하는 게 네. 그러면 기간의 논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역할들을 또 다 하셨는데 좀 이런 아쉬움도 좀 한편으로 있긴 합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조직법이어서 보안수사권이 전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보안수사권을 뭐 줘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전권 송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아마 추진단에서 뭐 성안을 하게 될 해야겠죠. 건데 그거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원장을 맡으면 네. 이게 약간 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차원에서 사퇴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네, 네. 추측은 되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감정적인 뭐 그런 거는 지금 어느 쪽을 주장하든 간에 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감정 섞인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양쪽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가 아니라 친검찰이다. 아, 뭐 그런 나는 또 이렇게 예. 예, 또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바람직하진 않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아이고 또 소신 있게 오늘 말을 하게 발언하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용우 의원님이 나오시면 저희 상사께서 상사? 오셔가지고 왜? 예, 저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이용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고 아니 저희 근데 두 상사. 분이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상사를 모셔다 놓고 네. 이러니까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 아니 길긴 길다. 반대로 저의 좀 이틀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그냥 개그를 한번 좀 해서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더 어려워. 죄송합니다. 김규현은 그 불가능의 영역이야. 그냥 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조금 뭐 여유 있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부 입법안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뭐 저희 출연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뭐, 예, 정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중에 극단적인 게 정부안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게 악이다. 검찰이 오히려 후퇴됐다. 검찰이 후퇴된다. 검찰이 강화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요. 네. 정부안이 완벽한 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개혁안이나 이런 더 후퇴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 진전된 법안은 이건 맞다. 진전된 것이고 개혁안이 아니다. 자, 그럼 예. 진전된 라는 근거를 것인데, 좀 한번 그래서 제시를 해주시죠.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요. 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유, 이제 그렇죠. 지겹지. 근데 여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계속 쭉 하죠. 네. 그 수사가 끝나면 뭐해요? 얘를 재판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기소와 불기소잖아요. 기소와 불기소가 돼야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종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게 왜 분리해야 됐느냐? 과거에는 검찰들이 수사 개시도 하고 자기가 기소 불기소도 하니까 수사 종결도 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지 맘대로 수사를 끝내.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벌이고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가지고 별건 수사 벌이면서 막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예. 악행을 벌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과 종결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즉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 불기소를 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안은요. 일단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것이 수사의 개시 권한, 인지 수사 권한 이거는 100% 삭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별건 수사도 100% 차단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경찰이 해온 거에서 조금 뭐 보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는 보완 수사권인데 그건 나중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적어도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달성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개시권을 100% 폐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 개혁을 100점 중에 거의 90점, 95점은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진전된 건데 왜 후퇴했다고 어떤 정부나 얘기하느냐. 단체의 개혁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나머지 이제 5%나 10%에 해당하는 무슨 뭐 통보 조항이라든가 이첨 요구권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러한 작은 조항들,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이고 개혁안이고 검찰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여기 제가 한 말씀 예. 네.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고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형식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삭제된 건 맞는데 수사 개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검사들이 어떻게요? 고발 사주하면 됩니다. 고발 사주 진짜 수사 개시를- 내가 피해자잖아. 수사 고발 개시를 사주. 인지 수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제 수사하고 싶어, 털고 싶어. 음. 그러면 야 규현아 고발장 하나 중수처에 넣어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무시하는데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김기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검사들하고 특사경이 요걸 갖고 장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난칠 가능성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검사가 금감 원장이 된 다음에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서 카카오를 수사했어요. 김범수 막 소환하고 했거든요. 네. 결국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반론 드릴까요? 네. 네, 먼저 고발 사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고발 사주를 고소 고발장을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 개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공소청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요. 고소 고발장 받아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소청으로 올라오면은 보안 수사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또 장난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많이들 사항을 다 지적하죠. 중수청한테 보고하고 중수청은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했어요. 검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오케이. 의지를 나타낸 자, 거예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네.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공소청, 중수청 마치 분리해 놓은 것처럼 이제 형식적으로는 보이는데 오케이. 결국은 중수청은 공수처의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청의 수사 개시권이 없더라도 결국은 공소청의 쫄자 중수청이 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협력 조항, 통보 조항, 그리고 이첩 요구 조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검사가 맘대로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수사 지휘권이었어요. 네. 근데 수사 지휘하지 말고 대등 관계에서 미국처럼 검사랑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협력하면서 협력 의무. 수사를 해라. 네. 이게 지금 미국식으로 가자는 거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협력 의무와 또 통보, 다시 말해 그 지휘 관계, 상하 관계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독일 검사들이나 미국 검사들이나 직접 수사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 뭐 우리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거니까 네. 잘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독일 검사 같은 경우에 수사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의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수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장으로 치면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생산자죠.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이니까 유죄를 선고해 그렇죠. 주십시오라고 하는 판매, 영업사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찰은 뭐 귀찮게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냥 만들어 준 대로 갖다가 써라고 하는 게 좀 강해지고 판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 내가 물건 팔려면 요거 요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왜 공장에서 그 내 말 안 들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자와 영업사원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그 기업의 물건도 잘 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수사 협력이라는 의무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안 수사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잠깐 끌어다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거를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조언하고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굳이 다 끝나고 경찰 단계 이후에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네네. 네, 그렇게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많이 근데 들었어요.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이번에는 그래서 협력 조항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협력 조항 이용해 가지고 고발 사주하고 사실상 위에서 의견 제시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 이거 악법이다. 독소 아니, 조항이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는 뭐 제가 많이 다뤘으니까 예. 협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보해야 되고 입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고 좋습니다. 예. 그것이 협력이랑은 다르다. 그건 한 지휘 관계 아니냐 뭐 이런 한 얘기를 말씀만 하던데. 드리면은 김기현 변호사님은 이 법이 이 법의 취지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면 그럴 보장만 있으면 100% 동의합니다. 네.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찾아내서 조작까지도 하는 게 검사라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있는 거냐 이 법안에 그 말씀하신 빈틈이 협의가 있느냐. 협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짜고 또 사건을 만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이 법안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없잖아. 쪽은.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적 토론. 좋다. 이 나쁘지 얘기를 않아.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쁘지 네, 않아. 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 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가 있어? 못 믿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여왔던 그 원천이 뭡니까?
권력이 세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권력이 세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좀 약간 경찰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힘을 빼자. 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뺀 조항인데 여전히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완벽한 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힘이 세지는 쪽이 어디예요?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경찰이거든요. 네. 그럼 경찰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는 건데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박상용 수사관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경찰이나 박상용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공소청에서 이 새끼 봐라 엉망진창으로 해놨네. 취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통제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건 통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검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 이거 좀 분리해서 가야 돼. 자꾸 그러면 박상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박상용이라는 경찰이 있어.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어 먹이고 술 술 먹이고. 파티하고 막 말 맞추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공소청에 넘겼어. 공소청에 이 새끼 이거 개판으로 해놨네. 이거 기소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름 장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네.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권력이 너무 센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도 권한을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감시 견제 기능이 잘 살아있는 그런 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맞아요. 하셨던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악행을 그렇게 벌여왔던 핵심 원천이 되는 권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수사 개시권인데 6대 범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초의 수사 개시권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관련 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 개시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관련 범죄 A, B, C로 계속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맞아요. 막 대북 송금으로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완벽하게 삭제가 지금 됐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정상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장인수 기자님도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안도 그렇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대로 하지 말고 뭐 법사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라거나 뭐 저렇게 해라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안들을 다 망라해 봐도요. 이거는 잘 돌아갈 건데 물론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지만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 이게 전제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 하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혁을 해놓으면 정부 아니든 다른 어떤 아니든 잘 굴러갑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일 때.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 같은 놈이 들어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대통령을 해도 안전한 그렇지. 그런 개혁안을 우리는 원한다. 맞아요. 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개혁안은 없어요. 없다고요? 현존하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법사위안이나 뭐 그런 거에 할아버지 같은 안이 와도 아니 수사하고 기소 안 돼요. 분리하면 되잖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요. 네. 검찰만 장악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네. 경찰, 중수청, 심지어 공수처 거기도 이제 검사 임명하고 막 연장을 하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을 다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에요. 네. 다시 집권을 했어요. 네. 상상하기 싫지만 네. 예. 검찰 우리가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강하게. 윤석열인데 다시 집권했어. 검찰 해가지고 다시 정치 수사 한번 벌려볼까 했는데 없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분리됐어.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 없고. 아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 딴에 제가 정리를 네. 할게요. 만약 윤석열이야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그러면은 경찰도 만져야 돼. 그 일선 수사관 다. 검찰도 다 만져야 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한 곳에서 다 한다. 그러면 하나
김한빵만 만지면은 해결이 돼.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윤석열이 와도 쉽지 않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걸- 덜하다는 거지. 네, 쉽지 상대적으로 않지. 덜한 건데, 근데 윤석열이면은 그냥 경찰이나 중수청을 시켜가지고 수사 개시하고 별건 수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또 공소청도 그리고 만져야 되잖아. 그게 제일 쉬운 쉽지가 거는 않아. 야 정도만 공소청 말씀드리면. 오케이. 경찰 너희 와갖고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냥 쉬운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뭐냐? 정권 안 뺏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안 뺏기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범죄로부터 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수사 그 구조, 형사사법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할 이걸 이렇게 거니까. 뜨겁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만 평생 간다면 아니, 뭐 하려고 그리고 걱정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해 말을 한 게 네, 그 오케이, 말을 오케이. 하신 오케이. 거거든요. 이제 지금. 충분히 끝나고 예. 저한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권력 구조,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정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권력 남용들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어하자라는 거에 그렇죠. 이제 네. 그 네. 방점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또 입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불가역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입법부까지 또 장악하면 그야말로 독재적인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역행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를 했고 한동훈이 들어와 가지고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장난을 치긴 예. 했지만 네. 그래도 역사적 진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처럼 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평가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네. 팩트가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점과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칙이랄까요?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분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기소권하고는 좀 분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서 있는데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과 수사 종결권만 분리해서는 온전한 수기 분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여전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차원이고 그 논리가 어떻게 또 규결이 되냐면 정권 송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일단 검사한테 다 보내보자. 네. 사후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그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다 수사 종결을 하도록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네. 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 개시 종결을 모두 포함해서 검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송치된 사건은 여전히 검사가 그걸 최종적으로 관문으로서의 이제 종결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더 역행하지는 말자라는 취지고요. 나머지 수사 협력이라든지 수사 통제라든지 이것도 저는 뭐랄까요?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제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하고 또 결부되거든요. 네. 저는 보안수사권의 예외적인 사유로 얘기되고 있는 공소시효 임박이라든지 구속기간 임박 이런 것들 보안수사권 없으면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임박한 상황에서 검사에게 이 사건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에 잘못되었다. 애초에 긴밀한 수사협력 과정을 거쳐서 임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 클리어된 상태로 사건들이 좀 정리돼서 네. 이제 송치가 되는 게 맞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예외적으로라도 필요한 거냐라는 네. 측면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네. 근데 이게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우려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네. 현실 운영적인 측면도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100%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꾸 그 저한테 그 입틀막 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김기현님 아, 예. 발언권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도 잘 들여다보고 수사주의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것들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검찰이 완벽한 권한을 갖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었습니까? 검사들이 다 들여다보고 수사 지휘하는데 그때 형사 서비스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만족스러웠어요? 그때는 막 선진적이었고 지금은 망가진 겁니까? 그때도 부패한 경찰 많았고요. 네. 그때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 조작 많았고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들이 경찰 수사 다 통제할 수 있을 때도 국민들은 경찰을 불신했고 경찰에서 많은 부패와 부정이 일어났어요. 네.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준다고 경찰이 통제되고 경찰이 더 잘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같이 썩었어요. 네. 한쪽에 큰 권한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경찰을 새롭게 수사 역량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거는 그 차원에서 또 다른 경찰 개혁을 할 일이지 검사한테 더 권한을 남겨주고 계속 유지해주는 쪽으로 가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자. 요거는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논점이 있고 저는 예. 그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수청이 너무 비대합니다. 네. 다른 수사기관들을 중수청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한테 인정해줬고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중수청한테 보고하도록 해줬고요. 네. 중수청이 너무 비대한데 네. 정부 입법안을 보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해라 협의해서 이거를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악용할 여지가 없겠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도대체 이거 둘이 붙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 걱정을 하는 걱정이죠. 거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좀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백약이 무효다. 틀린 말 아닙니다. 네. 틀린 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검찰 개혁을 원하느냐. 아까 뭐 ISD 홀딩스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DNA 그 나름대로의 고집, 근성 혹은 조작 능력을 갖춘 직업은 정부 부처 안에 검찰밖에 없고요. 직업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사랑 검사밖에 없습니다. 기자. 12.3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네. 경찰이랑 군대를 데리고 했죠. 그죠? 쿠데타를. 네. 그렇죠. 예.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네. 검사들이 그때 검사들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 내 요직에 있었으면 쿠데타 성공했을 겁니다. 소극적 저항은 다행이지만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마인드에서도 나왔거든요. 검사들은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검사들은 네. 누구 때려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번에 정권 교체 해야 돼라고 본인들이 마음먹으면 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네. 그래서 이 검찰 괴물이 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안으로 민주적 질서 안으로 좀 길들여 보자. 네. 라고 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페북에다가 이제 글들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예. 그 가운데 저는 하나 좀 어떤 부분이 동의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시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기서 좀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데 예. 중수청이 6개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부 입법안에는. 그런데 다른 수사기관, 예를 들어서 국수본,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도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뒀단 말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불쇼에 나왔던 출연자분들이 이제 문제를 삼았었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개념으로 두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김규현 변호사는 상위 개념이 아니고 효율적인 수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남겼던데 그걸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2점 요청권 말씀하시는 예, 2점 거죠? 요청권. 예. 예, 우선 수사권.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더 다양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수사권도 무서운 권한이기 때문에 독점시키면 안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그중에서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각자가 자기 소관 전문으로 하는 수사권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좀 수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첨 요청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첨 요청권으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
뭐 여기에 대한 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공감을 해요.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네네.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다만 요 이첩 요청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악법이야. 여기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뭐 그분들은 이 정부안 말고 국회안, 법사위안 이런 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뭐 거기에 정부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성안해 갖고 만들어 주면은 그걸로 논의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거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거기 보면 그럼 거기는 이첩 요청권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이첩 요청권을 악용해가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안은요 이첩 요청을 했을 때 그 받은 수사기관이 부당하다 아니면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게 그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첩을 안 하고. 근데 과거의 혁신당 안을 보시면 그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악용되기 쉬운 법안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첩 요청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 내 생각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악법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게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법사위안이랑 그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전제가 달라요. 법사위안에서 얘기하는 중수청하고 지금의 중수청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사실 거는 비슷해요. 아니 다르지. 왜냐하면 다르다는 논거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통보 조항 없고 의견 그 교환 뭐 이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다. 근데 이 세 개가 뭉치니까는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혁신당 안에 중수청법에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의견 교환 이게 없어요. 왜 없냐? 있어요. 수사 절차 법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거기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고 통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인지 개시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이지 사실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하는 중대범죄는 수사 착수 즉시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면은 당연히 공소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보, 이첩 요청, 의견 교환 다 가능한 거죠. 어떤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존재 부존재로 인해 가지고 뭐는 악법이고 뭐는 좋은 법이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도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진보한 법안인데 거기서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으니 요걸 바꾸면 난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뭔가 좀 선순환되는 논의를 해보자 네. 라는 게 저의 주장인 왜 것이고요. 악법인지 말씀드리고 선순환되는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악법이냐면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악법이냐면 아까 장인수 기자님 뭐 전권송 이용 의원님이랑 전권송치랑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지금 다 써놨는데요. 아니 지금 저 요거 하나만 할게요. 저 발언이 거의 혼자 다 하셨어. 혼자 다 했어.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국정기획위 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 저 어제 새벽 5시에 잤어요. 알았어. 이거는 맞네. 사연이 워낙 많네. 제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또 발언 딱 한 번 모실게요. 했는데 또 모실게. 제가 발언 한 번만 알았어요. 더 뭐 해보겠습니다. 한번 모셔야겠다. 또 이거. 멋있게. 네. 그 이게 이제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범죄가 조금 이게 확대되는 면이 있었고 핵심 중대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수사와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그 중수청의 6대 수사 범죄를 다 수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선권을 중수청에 둔 셈이죠. 근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은 네. 우선권을 네. 중수청에다가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수사를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해봐라. 그리고 강제 수사에 먼저 착수한 곳에서 그러면 그게 좀 더 수사를 또 효율적으로든 실질적으로 수사를 먼저 한 기관일 테니까 그런 강제 수사 착수를 중심으로 좀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법안들을 좀 발의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예를 들면 6대 범죄는 국수본은 아예 수사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양쪽에 다 수사는 하되 우선권을 주는 방법 또 우선권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저는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력 남용이라든지 수사의 효율이라든지 전체 우리나라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충분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열어놓고 네. 논의할 수 있다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중수청이 거대 조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민주당을 지켜보는 지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왜 논의를 안 하다 이제부터 논의를 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요. 논의했어.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아이, 왜 논의했어. 법안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첩권이 왜 악법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각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딱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 우리 수사니까 갖고 오세요라고 이첩을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죠. 어어. 근데 정부 조직법안의 중수청은 네. 중대범죄를 수사하고요. 중대범죄 등이라고 해서 다른 수사기관의 직원들, 전직 직원들까지 중수청이 다 수사하게 해놨고요. 또 그 조항에다가 이런 중대범죄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관련 있는 다른 범죄도 수사라고 별건 수사를 하도록 해놨어요. 요거는 합치면 모든 수사를 사실상 중수청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첩해줘. 라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안처럼 중대범죄를 6개인가 7개 규정을 해놨거든요. 등이 없이 딱 그것만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러고 이첩권을 주는 경우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안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놓고 가져와? 그러면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악법이에요. 좀 보다 명확하게 중대범죄 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명확하게 한계를 규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정. 이첩권이 있어도 돼요. 오케이. 지금은 무제한적인 수사가 가능해요. 아니, 무제한적인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별로 않고. 동의가 안 되고 그럼 뭐 등이나 뭐 이게 좀 더 그 넓다고 법안을 한번 하면은 읽어보시면 알수 그거는 뭐 있습니다. 줄이면 읽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첩 요청권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악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혁신당 안과 다르게 정부권 안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 했을 때 싫어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거부권을 줬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물론 악용된 소지 있죠. 네. 근데요 저는요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보다요 네,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를 보세요. 그럼 외? 들어볼까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사람의 변호인 출신 검사가 어디 있었죠? 공수처에 공수처. 있었죠. 그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최혜병 사건 갖고 가갖고 뭉갰잖아요. 이첩해 용구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실세 정치인 그 뭐 중수청이나 이런 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넣어가지고 야 그 내 사건 갖고 가갖고 뭉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현장에서 쿠팡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중수청이든 뭐 공수처는 김현장은 연결 안 된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야 이거 이첩해서 갖고 오라 그래 한 다음에 이걸 뭉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네. 예,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첩 요청권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에는 거부도 할 수 있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네. 하는 걸 열어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거부권을 둔 겁니다. 네. 진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짧아요. 진짜 짧게. 야 이첩해. 그런데 못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안 해? 털려볼래? 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검찰 조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 목숨줄을 줬잖아. 네. 공수처든 경찰이건 거기서 발생한 비리나 부패, 범죄 혐의는 싹 다 중수청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고받고 수사하도록 해놨는데 네. 중수청이 뭔가 요구했을 때 얘네들이 미적거린다? 미적거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검사는 수사권 만나기 앞으로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권한들이 만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참고로 중수청엔 검사 없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논의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제가 그 미련이 남는 게 중수청을 좀 없애고 그냥 국수본이 하고 공수청만 존재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좀 무식한 생각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의견들도 의원님들 중에도 있고 당원들 중에도 있고 김기표 의원이 그런 생각 갖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론하시는 분들 중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논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이렇게 좀 3분 체계 수사기관의 3분 체계로 가자라고 견제와 균형을 일단은 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고 네. 제가 오늘 패널로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끼어가지고 좋았어. 죄송합니다. 의원님. 좋았어. 그 박상용 검사 얘기를 해가지고 박상용이 그 공소 취소 얘기를 짧게 한 1분 정도만 해도 될까요? 공소 취소는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럼 그거
아 오늘 오늘 많이 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저는 이건 필요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뭐 누구 이견이 공소 취소 없지. 당연히 해야죠. 처음에는 뭐 상사 어쩌고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애리조나주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조작 수사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판사도 기소하고 정부 위원도 막 기소하고 했었어요. 네.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에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이 자격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요. 예. 일단 기소된 사건은 공소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기소했던 앤드류 토마스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시민대표로서 존 홀 박사라는 분이 거기 들어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기톱과 같았다. 아유. 이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잘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예. 지금의 일련에 벌어지는 상황들 보면 우리 박성준 지금 이 말씀도 사실 박성준 의원님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굉장히 좀 감명 깊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박성준 의원님이 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부당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부당거래에서 빗대고 있거든요. 배우라고 하는 명칭으로 범죄자를 생산해내는 저는 지금의 형국이 어떻게 보면 더 영화 같다 맞아요. 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특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극악한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네. 형사소송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한 검찰이 스스로 시정해라. 시정하지 않으니 우리가 시정하라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 압박과 촉구를 하는 거고요. 네. 종국에 가서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혐의점으로 밝혀지면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하죠. 그랬을 때는 도저히 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소청 10월 2일로 넘어가잖아요. 공소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과오라든지 오점들은 털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털고 가야 돼.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공소 취소라든지 이 사안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좀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이 검사 놈들은 그런 놈들이 아니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러냐? 지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 그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홍건영을 내야 돼. 여기까지 할게. 네. 그리고 저 이걸로 인해가 지금 고통받는 옛날에 착했거든 김규현이. 지금도 이게 매력입니다. 착했는데. 제가 오늘 김기현 변호사한테 진 것 같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거 징계 어디 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야지. 동생인데 듣는 건데 뭐. 분기 좀 확실히 발언 총량에서는 졌어요. 살려주십시오. 국민을 이기게 만들어라 말이야.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좀 끌고 가서 혼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3년 6개월째 지금 감옥에 그렇죠. 계신데 네. 사실 조작 수사 기소이라는 게 거의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봐요. 나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고 이제 검사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뭐 당연하죠. 이 사람이 그러려면은 이분이 나와 가지고 뭐 재심도 청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속히 이분을 지금 석방을 시키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뭐 형집행정지라든가 뭐 저기 사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검토를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도 사실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마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저널리스트 시점 그래, 많이 저널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 안 나오실 때 따로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